그림책 한 권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이름 앞에서 오히려 다정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13권, 그리고 그 그림책 한 권이 실제 수업으로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건 죽음에 붙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한 번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권의 그림책은 5개의 계단처럼 놓여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낯선 타자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이별과 애도를 통과하고 죽음 이후를 상상해보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묻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5걸음을 그림책과 함께 하나씩 걸어보겠습니다. 볼프 에를브루흐의 내가 함께 있을게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림책입니다. 오리와 죽음이 만나 나란히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죽음은 여기서 무섭게 달려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곁에 있는 존재로 그려지죠. 이 그림책은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죽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의 나는 죽음이에요 는 그림책도 같은 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자전거를 타고 꽃을 품은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동물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존재로요. 슬픔과 두려움도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는 것도요. 키티 크라우더의 작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라는 그림책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가 상상해온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책 속의 죽음은 검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낯설고 수줍음 많은 작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죽음을 얼마나 왜곡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안전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카트린 셰러의 사과나무 위의 죽음은 죽음을 이해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우 할아버지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사과나무에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중한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정작 자신은 홀로 남겨집니다. 죽음을 피한다고 삶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중한 관계를 완성한다는 것, 이 그림책이 조용히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사노 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 그림책은 100만 번을 살고 죽었던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양이는 100만 번을 살면서도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온전히 사랑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삶을 맞이합니다. 몇 번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 여기서 함께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소중했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샤를로트 문드리크의 무릎딱지, 그림책은 이별과 애도를 경험하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겪는 분노와 그리움, 집착의 과정을 이 책은 무릎에 앉은 딱지라는 아주 신체적인 감각으로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애도는 잊어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떠난 존재를 내 안에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속되는 유대라는 걸 이 그림책은 가르쳐줍니다. 브리타 테켄트럽의 여우나무, 그림책은 늙은 여우가 눈밭에서 잠들었던 자리에 오렌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는 숲속 친구들의 안식처가 되고 따뜻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죽은 존재는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함께 나눈 기억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서영 작가의 여행 가는 날, 그림책은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을 따라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은 죽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떠남과 재회라는 은유로 조용히 감쌉니다. 조부모의 죽음을 처음 마주하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있을까요? 존 버닝햄의 구름나라, 그림책은 이제 죽음 이후를 상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떨어진 엘버트는 구름나라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다가 결국 다시 따뜻한 자기 집 침대로 돌아옵니다. 이 책은 사후세계에 대해 어떤 교리적인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상을 열어둔 채로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보금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요시타케 신스케의 이게 정말 천국일까? 그림책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에서 뭐 할까? 그 노트를 펼쳐보며 천국에서의 즐거운 하루하루를 위트 있게 상상해보는 이야기죠. 어떤 사후세계를 꿈꾸는지 유쾌하게 물어보는 이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잔 발리의 오소리의 이별 선물, 이제 마지막 걸음, 무엇을 남길 것인가로 넘어갑니다. 죽음을 예감한 오소리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기술, 그리고 사랑을 하나씩 선물로 남겨두고 긴 터널로 떠납니다. 여기서 함께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지혜와 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라는가? 안나 마리아 고치의 할머니의 팡도르. 그림책은 크리스마스 빵을 굽던 할머니와 죽음의 사신이 만납니다. 빨강, 흰색, 검정. 딱 3가지 색으로만 그려진 이 그림책은 생명의 온기와 죽음의 차가움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삶의 결을 예술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이 그림책은 오늘 이 영상의 뒷부분 실제 수업 사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안라란느의 삶과 죽음이라는 건 뭘까? 그림책은 마지막 13번째 그림책으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대신 아이와 어른이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도록 열어두는 철학 그림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물음이 죽음 교육이 시작되는 단단한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어른에게도 죽음 그림책이 필요한 이유, 여기까지 13권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책들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할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먼저 상실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름다운 상징과 은유로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두려움의 질문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삶의 긍정으로 시선을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뿐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르신과 성인들에게도 상처 없는 애도와 깊은 위로를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림책 한 권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팡도르. 죽음은 차갑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빚어낸 온기는 세상에 영원히 남는다는 이 그림책 한 권을 데리고 성인들과 함께한 통합예술 워크숍입니다. 이 수업은 웰다잉과 인문치유, 자기돌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중장년, 어르신들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하도록 인원은 10명 안팎,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잡습니다. 준비물은 켄트지나 도화지 같은 바탕 재료, 파스텔톤 색연필과 크레파스, 오일 파스텔, 아크릴 물감 같은 미술 재료, 그리고 팡도르빵의 온기와 빛을 상징하는 금색과 노란색 오브제, 금색 펜, 리본을 포인트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과 성찰 질문지, 나만의 팡도르 레시피 카드를 더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과 생명의 온기, 레거시, 그리고 환대와 수용이라는 이 수업의 핵심 키워드를 담아낼 준비가 끝납니다. 이 수업은 지향하는 방향은 4가지입니다. 먼저 인문 철학적 이해, 죽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완성 단계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손님, 환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 정서적 정화, 내 삶의 희로애락을 대변하는 나만의 색 3가지를 스스로 고르고 그 안에서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예술 치유,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삶의 기억과 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온기를 자유로운 시각 예술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의 통합과 나눔, 내가 살아온 삶의 맛과 세상에 남겨둘 따뜻한 유산을 함께 나누며 삶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서로 확인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120분, 실제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도입에서는 먼저 마음을 열고 감각을 깨웁니다. 편안한 인사와 함께 미각과 후각의 기억을 소환하는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음식의 냄새, 그 온기는 언제였나요? 가벼운 호흡과 신체 이완으로 몸도 함께 열어둡니다. 전개의 첫 단계는 그림책 낭독과 철학적 사유입니다. 할머니의 팡도르를 낭독하고 사신을 맞이하는 할머니의 태도, 바로 환대와 대접이라는 자세를 함께 읽어냅니다. 빨강, 검정, 흰색이라는 그림책의 3가지 색을 탐색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의 색은 무엇일까로 질문을 옮겨갑니다. 할머니는 왜 죽음 앞에서 빵을 굽기 시작했을까요? 내 삶을 3가지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을 고르고 싶나요?
이 두 질문이 오늘 수업의 문을 엽니다. 전개의 두 번째 단계, 이 워크숍의 핵심인 예술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의 세 가지 색으로 빚는 팡도르입니다. 먼저 나만의 색 팔레트를 고릅니다. 살아오며 느낀 기쁨과 사랑을 담은 첫 번째 색, 상실과 고통과 성장을 담은 두 번째 색, 지금의 평온과 수용,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담은 세 번째 색. 그 세 가지 색을 주조색으로 캔버스를 자유롭게 채색합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황금빛 팡도르, 다시 말해 내 삶의 온기와 유산을 상징적으로 그려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레시피를 적습니다. 이 팡도르에는 내가 고른 세 가지 색의 의미와 사랑,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와 나눔의 시간. 완성한 작품을 함께 걸어두고 갤러리처럼 둘러보면서 왜 이 세 가지 색을 골랐는지, 남겨진 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팡도르의 맛과 온기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의 색깔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모두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의 수업은 웰다잉의 핵심, 오늘의 삶을 긍정하는 자리로 마무리됩니다. 이 워크숍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다시 한번 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나만의 세 가지 색 팔레트를 고르는 시간, 기쁨과 사랑의 색, 상실과 성장의 색, 평온과 수용의 색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캔버스에 자유롭게 채색하고 오브제를 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선, 면, 그라데이션으로 세 가지 색을 채워나가고 중심에는 내 삶의 따뜻한 유산을 빛나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팡도르 레시피를 글로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팡도르에는 내가 고른 세 가지 색의 의미와 사랑,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실 강사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색채 선택의 자율성을 지켜주세요. 원작 그림책은 빨강, 검정, 흰색을 사용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진 세 색에 갇히지 않는다고 안내해드리세요. 파스텔 핑크든 초록이든 파랑이든 마음이 이끄는 세 가지 색을 자유롭게 고르도록요. 둘째, 색에 담긴 개인적 서사를 존중해주세요. 밝은 노란색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일 수 있고 어두운 남색이 누군가에게는 평온일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색채 심리 해석은 내려놓고 참여자 본인이 그 색에 부여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존중해주세요. 셋째, 표현과 기술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세요. 정교한 빵 모양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색연필과 파스텔이 자연스럽게 번지고 겹쳐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의 온도가 담긴다는 걸 계속 격려해주세요. 실제 수강생들의 작품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분은 한국적 정서를 담아 송편과 다식이라는 우리 음식으로 삶의 고난과 그리움, 행복을 파스텔 크레파스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송편과 온기, 그런 제목이 붙었죠. 다른 한 분은 세 가지 파스텔 색이 자유롭게 번지는 캔버스 위에 내 삶의 세 가지 색 번짐으로 삶을 표현했어요. 두 분의 색깔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이 같습니다. 삶의 색깔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모두 소중한 유산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아픔과 상실조차 따뜻하게 품어내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조금 더 충만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림책 한 권이 열어준 문으로 시작해서 색을 고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만의 팡도르를 빚어내는 이 여정.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색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